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 풀었다라는 거는 이슈적인 측면에선 단기적인 시세를 이렇게 불러올 수는 있지만 이게 구조적인 리오프닝 섹터의 성장으로 쫙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패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이슈, 좋은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서 막 파생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까지는 일단은 리오프닝은 단기적인 이슈 약간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기업들 내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확 불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좋은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두각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일단 그 ESL이라는 제품이 지금 캐시카우예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ESL 시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침투율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90%가 남았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1위 업체라는 거. 지금 1등 업체가 사실 월마트에다 납품을 했는데 생산 단가가 6불인데 5불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 나고 있습니다. 금방 쓰러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솔루엠이 거의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머니 홍익 이주연입니다. 제가 호가 홍익이라서 홍익 이주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뺐었는데 또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다이나믹합니다. 그죠? 뭐 미증시가 아침에 좀 올랐다가 CPI 발표 직후에 그리고 이제 좀 쭉 밀려 내려와서 마감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기 추세를 돌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인데요. 이렇게 시세가 이제 쫙 올랐다가 이렇게 밀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제 차트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저점을 갖다가 계속 높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갖다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한번 힘을 줬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만들어진 이 캔들에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이 변동폭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추세를 지금 약간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제가 이거 5일선 이탈할 때부터 시장이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 8월은 월봉을 보면 이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월봉단에서의 이런 저항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또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조정이 얼마나 깊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일단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기 5일선을 이렇게 개파락했기 때문에 다시 이 돌파하는 흐름, 5일선 위로 지수가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내려오다가 5일선 위로 올랐다가 다시 밀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뭐 일단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리막길이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아마 20선과 60선의 이격을 좀 줄였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때 이야기 드렸던 요 밴드대 안에서 어딘가에선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중심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요 흐름을 이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 뭐 일단은 상승 추세에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P 500 역시 뭐 마찬가지고 아직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죠. 근데 내려오는 게 막 크게 막 큼직큼직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그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내는 그런 모습이고, 이 S&P 500에서는 20선을 올라타온 이후에 지금 깨지고
이 22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로도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직 뭐 울선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어디 요 가격 뭐 내려갈 때 어떤 가격 지지 라인입니다. 요런 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황은 그냥 CPI 발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짝했던 거고 미증시가 미증시 이제 반등 조정.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르게 지금 올선 올라타고 20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0선 저항을 살짝 받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요 저점 구간이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정 나올 때 다시 지켜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깰지 요거 잘 봐야 되고요. 20선 뭐 이격이 뭐 크게 벌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선 올라갈 때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뭐 월요일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해주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뭔가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다가 변동성이 나온다든지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오면 그때는 변곡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섹터 이야기 드려야 되죠. 와, 리오프닝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어저께 상한가 간 종목 15개가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15개. 와, 상한가 15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15개 중에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화장품, 뭐 여행, 항공,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10개가 상한가를 왔어요. 10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15개가 상한가 나온 것도 꽤나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상한가라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이 상한가 간 거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을 다시 뭐 일본과 한국 뭐 이런 데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화장품 섹터들이 대부분이 하락 추세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뭐 괜찮게 보는 종목, 예전에 추천도 드렸지만 실리콘투하고 많이 올랐죠, 실리콘투. 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때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상한가가 점으로 이렇게 가고 난 이후에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요 두 개 빼고는 지금 뭐 딱히 볼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다가 최근에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저점 단이었죠. 완전 저점 단이었습니다. 요날이었을 거예요. 요날 그때 양봉 이렇게 나오고 20선 위로 올라왔을 때인데 요때 제가 요 종목 공부해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월봉이에요.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와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쌍바닥을 만드는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면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천억씩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요까지 내려왔을 때 이미 완전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돌린다라면 그래도 역배열이 지난 우리가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뭐 이런 구간 손절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최저점으로 딱 만들어진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 손절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었는데 물론 유튜브에서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그죠? 아쉽게도. 그러나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튀면서 지금 화장품 섹터들 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제가 한 3종목 정도 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안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왜 자국산 쓰자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옛날처럼 화장품을 못 만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OEM을 맡기거든요. ODM을. 그러면 우리나라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상표 딱지 붙여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하는 기업이 수익이 잘 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갈 때 보니까 대장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뭐 요런 종목들이 대장이었고 오늘도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 현상을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저는 이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섹터 전체가 다 들어 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 풀었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중국 경기. 중국 지금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소비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자치에서는 결국 그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부채가 한도 못까지 끝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 역시 지금 청년 고용 실업률이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미국 CPI 나온 거 보면 0. 마이너스 0.3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왜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이게 무서운 거냐? 사람들이 소비가 안 일어나요.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건을 생산을 해도 안 팔려. 안 팔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겠죠, 당연히. 생산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그럼 고용이 안 일어나요. 고용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용 안 일어나는데 그럼 고용이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소비가 일어나겠어?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생산이 안 좋아요.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주고, 막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막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을 쓰면서 기업들이 다시 제품이 잘 팔리고, 재고가 줄어들고, 아, 사람 더 뽑아야겠네? 생산시설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산시설 늘리고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또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고 고용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대규모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을 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안 내고 있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수출이 뭐 15% 줄어들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제 생각에는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악재로 작용할까? 그냥 그동안에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인상 시점에 한 번씩 주어 터졌던 그것과 동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계감을 조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매크로적 이슈에서 그래 중국 경기 안 좋은 거 그래 부양책 써서 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지표로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여튼 뭐 좋지 않은 하나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국에서 우리나라 단체 관광 풀었다라는 거는 이슈적인 측면에선 단기적인 시세를 이렇게 불러올 수는 있지만 이게 구조적인 리오프닝 섹터의 성장으로 쫙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추세를 좀 잡았던 이쪽이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 섹터는 만약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씀씀이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입하는 그런 기록들에서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명동에 가면 눈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거리나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아마 지금 시세 올랐다가 조정기를 좀 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그 전까지는 지켜보자.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바닥에서 오를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쫙 올라왔거든요. 지금 아직은 뭔가 리오프닝 섹터에서 선도하고 있는 작은 단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화장품이 선도를 한다든지 항공이 선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의료 장비 쪽이 이렇게 먼저 선도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이렇게 항상 파생을 시켜요. 어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우리 코로나19도 마스크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였지? 뭐 치료제도 있었고 뭐 원격 의료도 있었고 백신도 있었고 그죠? 뭐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게임주들도 뭐 리오프닝이다 뭐 이래가 그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다 이랬었고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이슈, 좋은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서 막 파생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까지는 일단은 리오프닝은 단기적인 이슈 약간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기업들 내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확 불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좋은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두각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화장품 섹터에서 아까 전에 봤던 종목들이 그런 기업들이었고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수급이 지금 변동이 되면서 그런 종목들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 마녀공장 이것도 화장품인데 얘도 지금 시총 6천억인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상장 전까지는. 상장 이후에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 제가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일단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실적단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최대한 조정받았을 때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 최근에 뭐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게 뭐 에이프로젠 같은 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호재성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가 두 방 나오고 오늘도 뭐 거의 20% 넘게 올랐습니다. 보통 세 방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방, 세 방째 만들어지는 날은 좀 판다 여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또 제약바이오, 지노믹 트리.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이유는 뭐 다들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방광암 치료, 이거 4조짜리 시장을 혼자 호로록 짭짭하는 그런 시장에 지금, 이미 이 상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찍히는 것만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은 들지만, 익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제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거, 신성 ENG 수익 냈었잖아요. 자, 지누믹 트리. 자, 익절 잡겠습니다. 뭐, 익절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죠. 신성 델타테크도 기억나시죠? 이거 익절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상승 추세니까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익절을 하냐? 딱 가격 알려드려도 되지만, 이게 종목이 또 새로운 종목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손가락 빨고 이렇게 저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종목이 계속 쌓여가면 이거 리뷰만 하다가 시간 30분, 40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벌써 영상 16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셔야 됩니다. 꼭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요번에 보니까 뭐 이런저런 문의 주신 것들 많던데 그런 것들 싹 모아갖고 제가 영상으로 하나 또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노믹 트리,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역시나, 뭐, 제약 바이오 섹터고, 이쪽은 일라일릴리의 상승 흐름도 좋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시장이 주동받는 동안에는 헬스케어 관련 섹터들이 좀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생각에 맞게끔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어저께는 그래도 이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다른 쪽이 조정받았던 데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요 미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가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초전도체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원익 P&E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후발주였는데 신성 델타테크 내일 거래 정지예요. 거래 정지기 때문에 하루 거래 정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쭉 빠진 거고 원익 P&E가 대장으로 바뀌었다. 파워로직스가 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찰병을 조금
보내놓고 싶네요. 종가에. 이거 정찰병을 조금 보내놓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자. 자, 그래서 섹터는 사실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기 저항을 살짝 돌파를 시켜놓고 눌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하면 아마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이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 조정 거쳤던 거의 절반 기간 정도를 요번에는 거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딱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5일간의 거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지 이게 관건이고 저게 올라가게 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오늘 사실 보면 이 음봉을 감싸는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죠. 여기서도 감싸 안고 나서 주가가 조금 조정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큰 파동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지금 위에는 이렇게 저항을 딱 만들어 놓고 아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깃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깃발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저항단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시가가 상승 출발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이틀 동안 한 50만 주씩 팔았거든요. 그동안 매수했던 부분들 조금 요런 데서 이제 매수했던 것들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제 생각에는 뭐 내일쯤 만약 월요일 날이죠. 에코프로가 상승 나온다라면 뭐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든지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온다 하면 아침에 그냥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까지 오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정리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뭐, 좀 더 지금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다. 특히, 셀트리온 형제들 여러분 보유 중이시면요. 저점 단에서 지금 분할로 조정, 음봉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야 돼요. 뭐, 내릴 때 사라 했는데 맨날 양봉에 사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다 얘기 드리는 거는 결국 올라갈 놈들 얘기 드리는 거니까, 내릴 때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로봇 관련 섹터도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뭐 드렸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보틱스,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요 세 개, 지금 로봇은 요 세 개만 보시면 되고, 오늘 TPC도 상한가 갔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인데,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은 구조적으로 지금 저출산에, 뭐, 고령화에 이런 아이디어는 뭐 연초에 로봇 섹터 올라갈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관심 종목에서 지능익 트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익절했으니까 빼고 한 번씩 그냥 제가 더 올라가면 뭐 가끔씩 리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은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코인테크 이거 한 두 개 정도만 리뷰를 하라던데, 이거 이제 뭐 돌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2차 전지 장기적인 성장 섹터죠.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께 리뷰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동원금속이죠. 동원금속 지금 일단에서 돌리나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다 괜찮았어요. 화신도 반등이 나왔고, 반등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에코플라스틱은 뭐 조금 약했지만 서현이와 이런 거 강했고 명신산업 이런 것도 강했고 그래서 부품 섹터 단에서도 오늘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다 양봉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도 실적 일단 받쳐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쯤 되면 우리가 잘 잡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조정 이후 돌아갈 때쯤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인벤티지랩 지난 화요일 날 드렸나요? 8월 4일이? 8월 4일이 화요일이었나? 지난주 금요일 날 드린 종목이네요. 8월
내가 화요일 날에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인벤티지 랩 요거 익절입니다. 그죠? 이거 지금 인벤티지 랩이 아마 여러분 한 30% 넘게 수익이실 거고, 요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날 양봉 50% 정도 됐나? 요날 샀다. 만약 그 아래에 샀다면 더 수익일 거고, 요날 제가 이야기 드린 날 샀다 해도 오늘 고점까지 하면 한 48%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났죠. 지누미트리는 거의 뭐 50% 넘어간 것 같은데? 그죠? 이때 이야기 드리고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때도 제가 다시 사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죠.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자, 이날 뭐 고점에서 샀다 칩시다. 요런 데서 샀다 쳐도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다 수익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 종목들은 이제 익절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태광! 그래, 지난주 화요일날 태광 여기 적어놨네요. 태광. 제가 날짜를 적는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보자. 태광이 8월 8일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피팅 관련주라고 했죠. 지금 뭐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이런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손절을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이 저점 구간을 이탈시키면 우리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이탈 안 하면 그냥 쭉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이렇게 지금 조정 날 때 한 번에, 그러니까 원큐에 다 사면 안 됩니다. 주가가 제가 딱 드리자마자 다음 날부터 무조건 올라간다 100% 그렇게 간다 하면 말하자마자 사야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 항상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렸다가 올라가려 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요렇게 지금 손절을 여기로 잡겠다 했으면 요렇게 내려왔을 때 손절과 가까워진 시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 무슨 종목, 내일은 그래. 그래서 이제 빨리 뭘 사야 됩니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솔루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얘기만,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굉장한 기업이 될 것 같아 갖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요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뭐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 드리자 말자 막 급등을 하고 이랬던 구간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구간들이 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했던 그런 시점들이거든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지금. 1위 탈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위 기업인데, 이마고텍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가 1위고, 오너가 이제 중국 사람이라서, 지금 영업하는 게 좀 개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일단 그 ESL이라는 제품이 지금 캐시카우예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마트 가면 상품명, 그 다음에 이름 있죠. 가격표 적혀 있고. 그게 지금 다 종이 같은데 자세히 가서 보세요. 다 요만한 디스플레이, 뭐 이만한 디스플레이,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솔루엠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매장에 이런 ESL이라는 그 상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위한 부분들 있죠. 뭐 공장에 가면 뭐 여기는 무슨 부품 이게 다 태그를 붙여 놓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자체가.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도 얘네 상품을 쓰고 있고요. 얘네가 지금 북미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멕시코의 올 하반기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지금 요 얘기 맞아. ESL 시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침투율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90%가 남았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1위 업체라는 거. 지금 1등 업체가 사실 월마트에다 납품을 했는데 생산 단가가 6불인데 5불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 나고 있습니다. 금방 쓰러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솔루엠이 거의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며칠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이후에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어닝이 나올 가능성,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 높고 4분기도 높다. 자, 거기다가 신사업으로 뭘 하고 있느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파워 모듈을 원래 하던 게 파워 모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이 충전기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을 갖다가 해서 충전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얘네들이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 흐름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 200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잘 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타고 지금 상승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뭐 내일부터 뭐 월요일부터 바로 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8월 11일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매수를 어디쯤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솔루엠은 손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면 더 사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뭐 갭이 이런 구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런 갭 구간 메울 수도 있어요. 뭐 안 메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이렇게 내려오면 저는 뭐 엄청나게 이 종목을 강력하게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겠나. 그때 물론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회사에 최근 나온 뉴스가 재고가 100%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업이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보통 안 좋은 걸로 판단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성장성이 90%의 지금 아직 성장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거는 뭐예요? 판매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 있게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실적이 지금 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1도 없다. 월마트부터 홈플러스, 이마트는 일단 바뀐 거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한번 가서 여러분들도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주말에 장 보러 가셔갖고 한번 봐보세요. 가격이 적혀 있는 그런 것들 있죠. 뭐 이렇게 화장품 앞에 막 이렇게 막 옷 팔고 화장품 팔고 이런 건데 말고 식음료 판매대 딱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구간에 딱 가서 한번 봐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전부 다 솔루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주까지 소개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 드리고 나니까 또 30분입니다. 그래도 한 몇 분은 줄어든 것 같네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셨던 궁금해하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한 5종목 정도 모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압축을 해서 영상을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